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한 부동산 꼰대 공견입니다. 네, 꼰대죠. 정범식입니다. 조꼰대님. 네. 네.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네. 우리 조꼰대님이 이제 시청자분하고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네. 제가 궁금한 점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네. 이렇게 자리를 모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 시청자 상담이 어떤 건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 이천동 북한간 성원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입니다. 더 보유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이 북한강 성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서부 이천동.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업무지구 바로 바로 앞쪽 한강변에 있는 그렇죠. 그런 아파트잖아요.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근데 누가 봐도 이게 좋은 입지인데 네. 보유할지 매도할지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잠시 한 본 영상 방송 영상을 한 1분 50초 정도를 보고 또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성원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거냐? 바로 개발입니다. 개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 개발이에요. 이 주변 개발이 뭐 분명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뒤쪽에 국제업무지구가 앞으로 서울의 중심지로 바뀌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 우리 서부 이천동 내에서도 지금 현재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옆에 있는 뭐 시범단지라든지 또 저층 다세대나 단독 다가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주변이 다 신규 아파트가 올라섭니다. 그 뒤에는 바로 업무타운이 들어서요. 자,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호재입니다. 지금 성원 아파트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강변에 한강 조망이 나오는 단지인데 바로 그 뒤통수가 서울의 중심지로 바뀌는 거예요. 내 주변이 깔끔해지는 겁니다. 맞은편에 여의도 아시죠? 여의도. 네네. 네. 여의도보다도 더 환경이 좋아질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다 네네. 보니까 네.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뛰는 지역이 이 서부 이천동이에요. 특히 이제 서부 이천동뿐만 아니라 여기 동부 이천동 있죠? 이 일대는 다 그럴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핵심이 또 어떤 거냐? 지금 해당 단지가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동률이 한 50%가 이렇게 됐는가 봐요. 네. 이제 리모델링이 진행돼서 해당 단지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신규 아파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신규 단지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맞은편에 있는 여의도를 바라보는 지역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압구정이나 반포 쪽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 이천동 라인이에요. 네, 아주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해주시니까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아주 쏙쏙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설명 중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네. 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그 꼰대조님이 네. 서부 이천동이 개발이 돼서 네. 뭐 리모델링이 돼서 또는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돼서 완성이 된다면 여의도의 가격을 넘어선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의도는 일단은 서울에서 3도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근데 아직까지는 용산이라는 곳이 강남처럼 된다는 얘기는 많은데 아직 강남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프라 자체가 기반 시설과 인프라 자체가 덜 갖춰져 있는 거죠. 물론 앞으로 갖춰지겠지만요. 네. 그런 차이점에 의해서 좀 다르고 또 여의도도 현재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금융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높은 건물들이 랜드마크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성원 아파트도 노후돼 있고 여의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도 노후돼 있어요. 네. 그래서 노후돼 있는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면 둘 다 이제 개발이 진행되잖아요. 성원 그렇죠.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되고 여의도는 이제 재건축이 되잖아요. 네. 그럼 둘 다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성원 아파트가 몇 평형이죠? 27평입니다. 27평이 되잖아요. 가격은 17억 정도. 17억 정도 하고 있고 예.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23평형이 20억이 합니다. 지금 20억.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같은 호재, 어떤 여러 가지 호재를 갖고 있는 두 지역에 개발이 진행될 걸로 기대감이 높은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이 이제 시장에서 이미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개발이 완료됐을 때도 지리적 입지와 인프라의 차이가 생겨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정비 사업의 시기의 차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네. 다소 속도가 조금 많이 느려진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네, 여의도가. 네, 네. 그렇더라도 이제 재건축으로 지정이 돼서 뭐 추진이나 조합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도 많고 또 최근에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좀 완화해주겠다라며 하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부 이천동에 있는 성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주변 개발, 즉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라든지 또 주변 지역의 전면 구역 개발이라든지 또 나중에 용산 전자상가도 또 개발이 되거든요. 네. 이런 호재들이 좀 반영이 된 거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부분, 즉 리모델링이 아직 뭐 이제 조합 동의를 좀 얻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지. 네. 그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추가적으로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측면도 좀 있군요. 여기 이제 예. 여의도는 재건축이라는 것이 이미 연한을 채운 지가 네. 뭐 20년 가까이 네. 지난 50년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은 없는데 그래서 그게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네. 성원 아파트는 이제 리모델링에 동의서를 걷고 있는 수준이니까 네. 아직 뭐 리모델링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덜 반영됐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네. 자, 여의도는 재건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성원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리모델링이 되면은 이 동굴 아파트라는 별명이 붙어 있듯이 이게 이제 앞뒤로 이렇게 길게 돼서 베이 자체가 거실과 이 투베이 정도 이상이 나오기 어렵고 네. 이게 세로로 긴 그래서 베이 자체가 투베이 정도 이상밖에는 안 나온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반면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과 거실과 또 방에서 최소한 3배 이상이 구조적으로는 훨씬 더 이 리모델링에 비해서는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을 때 이런 구조적으로 보통 이제 아파트를 결정할 때 주부님들이 이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 구조가 사실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영향에 이제 그 결정의 사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쪽에 똑같이 노후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이 재건축의 아파트의 구조라든지 또는 단지 규모, 네. 단지의 인프라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성원 아파트는 단지도 작고 인프라가 좀 갖추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재건축이 좀 더 그러니까 여의도가 가격이 성원 아파트보다 더 높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우리 공권대님 말씀처럼 네. 재개발과 리모델링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네네. 확실히 재건축이 훨씬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죠. 네. 당연한데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으로 진행되는 단지들이 주변 지역의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단지들에 비해서는 소폭도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역적 가치 즉 바로 국제업무지구와 주변 지역 개발 그리고 한강변이라는 이 가치가 주변에 또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또 재건축으로 올라서거든요. 근데 이런 단지들은 굉장히 구조가 좋은 단지들이 올라서는데 이런 단지들이 이제 여의도보다는 저는 강남에 있는 반포나 압구정 정도 수준 되는 가격대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리모델링으로 진행되는 단지들도 똑같은 가격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충분히 높은 가격대로 견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이제 리모델링이 좀 다소 구조는 아쉽죠. 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지역적 가치가 높다 보니까 네, 일부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네. 일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사람의 의견이 조금은 다른데요. 뭐 둘 다 가치가 높은 것에서는 두 개 다 동의를 하는데 더 높고 조금 덜 높다. 요 정도의 차이에서 이제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의도는 동부이천동하고 어깨를 좀 나란히 할 수 있지 서부이천동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어느 사람의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사람의 내용들이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